오늘 점심밥 뭐야? 남편이 은퇴한 날 나는 아내가 아니라 간병인이 됐습니다. 화장실 가는 5분 사이에 전화가 3통 왔습니다. 여보, 어디야? 리모컨 어디 있어? 물 좀 따라줘. 리모컨은 탁자 위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앉아 있는 바로 옆에. 물은 정수기에서 버튼만 누르면 나왔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남편의 아내가 아니라 남편의 간병인이 됐구나. 결혼 30년, 남편의 은퇴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어느 60대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시다면 끝까지 들어주세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여러분 주변 누군가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결혼 생활 30년이 넘은 부부, 이제 환갑을 넘긴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35년을 한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말단 사원에서 시작해서 부장까지 올랐죠.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삶이었습니다. 주말에도 골프 접대가 있었고 명절에도 거래처에 인사를 다녀야 했습니다. 그렇게 35년을 회사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작년 드디어 정년을 맞이했습니다. 아내는 그 긴 시간 동안 집을 지켰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시댁 제사를 챙기고 남편의 뒷바라지를 했죠. 남편이 승진할 때마다 기뻐했고 힘들어할 때마다 위로했습니다. 남편이 집에 없는 시간이 길었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왔으니까요. 은퇴를 준비하면서 두 사람은 나름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시간도 많으니 여행도 다니고 등산도 다니고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하면서 지내자고 했죠. 아내는 남편이 은퇴하면 조금 외로울까봐 걱정도 했지만 동시에 기대도 했습니다. 이제는 두 사람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였죠. 처음 석 달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남편은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보고 가끔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아내는 예전처럼 집안일을 하고 친구들과 수다를 떨었죠. 저녁이면 두 사람은 함께 텔레비전을 보거나 산책을 나갔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좋았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점점 집에만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던 횟수도 줄어들었죠.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의 모든 일상이 남편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남편은 물었습니다. 병원 예약이 언제냐고. 아내가 대답해도 1시간 후면 또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하루에도 서너 번씩 같은 걸 물었죠. 아내는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까먹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질문들은 아내를 조금씩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남편은 약을 챙겨달라고 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약은 서랍 위에 있었습니다. 손만 뻗으면 닿는 곳이었죠. 하지만 남편은 스스로 챙기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챙겨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약을 챙겨뒀습니다. 하지만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챙겨달라고 하는 남편을 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스스로 하지 않을까? 손만 뻗으면 되는데. 그런데도 매번 나를 부르는 걸까? 식사 시간마다 남편은 물었습니다. 점심은 뭐냐고, 저녁은 뭐 먹을 거냐고. 남편은 냉장고를 열어보는 법이 없었습니다. 뭐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죠. 그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화장실에 갔습니다. 고작 5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 동안 남편한테서 전화가 3통이나 왔습니다. 어디 있냐고, 리모컨이 어디 있냐고 물 좀 따라달라고. 리모컨은 탁자 위에 있었고 물은 정수기에서 누르기만 하면 나왔습니다.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는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나는 아내인가 아니면 간병인인가? 병원 예약은 물론이고 약 챙기기, 식사 준비, 청구서 확인, 은행 업무까지 남편이 직접 할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아니, 예전에는 혼자서도 다 하던 일들이었죠. 회사에 다닐 때는 스스로 병원도 가고 약도 챙겼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는 모든 게 아내의 몫이 됐습니다.
아내에게는 쉬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남편의 모든 것을 챙겨야 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려 해도 남편이 불렀습니다. 혼자 있기 싫다고 했죠. 마트에 장을 보러 가도 남편은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카트를 밀지도 않고 물건을 고르지도 않고 그저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친구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친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들 그렇게 산다고, 남편이 은퇴하면 아내가 바빠진다고. 그게 우리 세대 여자들의 숙명이라고. 아내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정말 이게 당연한 걸까?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그런데 이 이야기는 아내의 시선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남편에게도 사정이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사실 힘들었습니다. 은퇴하기 전 10년 넘는 시간을 부장님으로 살았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부하 직원들이 인사를 했고 회의 때는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었고 책임감도 무거웠지만 동시에 존재감도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전화도 오지 않았죠. 예전 직장 동료들에게 연락을 해봤지만 다들 바빴습니다. 처음에는 만나주던 사람들도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남편은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한 건 자신이 아니라 부장이라는 자리였다는 걸. 친구들을 만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들 여전히 현역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일 이야기가 나왔고 남편은 그 대화에 끼어들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만 동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점점 약속을 잡는 것도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신문을 보고 낮잠을 잤습니다. 하루가 길었습니다. 무얼 해야 할지 몰랐죠. 취미를 가지라고들 했지만 35년 동안 일만 한 사람에게 갑자기 취미를 가지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자신이 한없이 작아 보인다는 거였습니다. 집에서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청소하고 요리하고 이것저것 챙기고 반면 자신은 그저 소파에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뭘 도와주고 싶어도 방법을 몰랐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배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60년을 살면서 한 번도 안 해본 일들을 지금 와서 배운다는 게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더 의지했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고 느끼고 싶었습니다.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잖아요. 부탁하면 해주잖아요. 그럴 때 남편은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물론 그게 아내를 지치게 만든다는 건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 사이의 온도차는 점점 커졌습니다. 아내는 지쳐갔고 남편은 더 의존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의존은 점점 요구로 바뀌어갔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운동을 좀 하라고, 건강을 챙겨야 한다고. 남편은 대답했습니다. 됐어. 내가 알아서 해. 하지만 남편은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다시 권유하면 짜증을 냈습니다. 간섭하지 말라고, 자기 몸은 자기가 안다고. 아내는 답답했습니다. 건강을 챙기라는 게 간섭인가요?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압이 높아졌고 혈당 수치도 좋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식단 조절과 운동을 권했습니다. 아내는 열심히 음식을 조절했습니다. 짜게 먹지 않으려고 간을 약하게 했고 기름진 음식도 줄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불평했습니다. 밥이 맛이 없다고, 예전처럼 해달라고. 당신 건강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너무 신경 쓰지 마. 남편은 아내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아니, 오히려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애쓰는 아내를 보면서도 그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남편은 예민해졌습니다. 아내가 조금만 늦게 대답해도 기분 나빠했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삐졌습니다. 예전에는 온화했던 사람이 어느새 까칠해져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눈치를 보게 됐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트집을 잡을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아내는 말하기가 지쳤고 남편은 자기 이야기만 했습니다. 오늘 본 뉴스 이야기, 예전 회사 이야기, 친구들 이야기. 남편은 말하고 아내는 듣기만 했습니다. 아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남편은 대충 듣고 넘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는 친구를 만나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수다를 떨고 웃다 왔죠. 기분이 좋았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누구를 만났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하지만 남편은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아내의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보, 듣고 있어요? 응, 듣고 있어. 하지만 남편의 눈은 여전히 텔레비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말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용히, 남편이 모르게. 이게 뭘까 싶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 걸까? 아내는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여전히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남편은 낯설었습니다.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예전부터 이랬는데 아내가 몰랐던 걸지도 모릅니다. 남편이 바깥에서 일할 때는 보이지 않던 모습들이 이제야 드러난 것일지도. 다음 날 아침, 아내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아침을 차려주고, 약을 챙기고, 병원 예약 시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받는 정기검진이었죠. 결과를 들으러 병원에 갔을 때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스트레스 수치가 높다고, 혈압도 조금 올랐다고. 충분히 쉬고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쉬고 있냐고요? 아내는 언제 쉬었던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남편을 돌보느라 자신의 시간은 없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더 무리하시면 안 된다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프면 어떻게 되는 걸까? 내가 쓰러지면 남편은 어떻게 할까?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점심밥 뭐야? 아내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내의 피로는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늘 화사하던 얼굴에 그늘이 생겼고 웃음도 줄어들었습니다.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요즘 안 좋아 보인다고, 무슨 일 있냐고. 아내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아내 자신도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쳐가고 있다는 걸. 그런데도 아내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누가 대신해줄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아이들은 각자의 삶이 있었고 자주 연락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전화가 와도 안부만 물을 뿐이었죠. 아내는 아이들에게 힘들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 아내는 일어나는데 어지러웠습니다. 침대에서 일어서려는데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잠깐 앉아서 숨을 고르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냈습니다. 남편은 식탁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아내가 모든 걸 차려줄 때까지. 수저도, 물도, 김치도. 남편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아내는 계속 어지러웠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알면 걱정할 테니까요. 아니, 정확히는 걱정이라기보다 불편해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돌봄이 제대로 안 될까봐.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습니다. 아내는 싱크대를 잡고 버텼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나아질 거라고, 그냥 잠깐 쉬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여보, 약 좀 챙겨줘. 거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는 대답했습니다. 지금 가겠다고.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몇 걸음을 걸었는데 비틀거렸습니다. 벽을 짚고 걸었습니다. 여보, 약. 남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조금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왜 이렇게 늦냐는 투였죠. 아내는 힘을 내서 걸었습니다. 서랍에서 약을 꺼내서 남편에게 가져다 줬습니다. 남편은 약을 받아들고 아내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내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조금만 쉬면 나아지겠지. 하지만 두통은 가시지 않았고 어지러움은 더 심해졌습니다. 여보, 점심은 뭐 먹지? 남편의 목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아내는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벌써 11시 반이었습니다. 점심을 준비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아내는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조금 있다가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아내를 제대로 쳐다봤습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에요. 그냥 좀 어지러워서. 어지러우면 병원 가야지. 괜찮아? 남편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내가 아프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누가 자신을 챙겨줄 건데. 괜찮아요. 조금 쉬면 나아질 거예요. 아내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숨쉬기도 힘들어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여보, 안색이 안 좋은데.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대답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내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남편은 놀라서 아내를 흔들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당황한 남편은 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전화번호를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늘 아내가 모든 걸 처리했는데 지금은 자신이 해야 했습니다. 구급차가 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아내를 들 것에 실었습니다. 남편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저렇게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씩씩하고 강하고 모든 걸 해내던 아내였는데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남편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내도 사람이라는 걸, 아내도 아플 수 있다는 걸, 아내도 지칠 수 있다는 걸. 응급실에서 의사가 나왔습니다. 남편은 급히 물었습니다. 아내는 괜찮으냐고, 무슨 일이냐고. 의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일시적 실신이라고. 혈압도 높아져 있고 전반적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얼마나 무리를 하셨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무리를 했나요? 그랬나요? 남편은 생각해봤습니다. 아내가 뭘 했지? 아침마다 일어나서 밥을 차리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자신의 모든 걸 챙기고 그게 무리였나요? 남편은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배우자분이시죠? 환자분께서 계속 이런 식으로 지내시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해요. 의사의 말이 남편의 귀에 꽂혔습니다. 스트레스. 아내에게 스트레스가 있었나요? 남편은 몰랐습니다. 아내가 힘들어한다는 걸, 지쳐간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아내를 보며 남편은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남편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내에게 뭘 한 거지? 나는 아내를 어떻게 대한 거지? 은퇴하고 나서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떠올려 봤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내에게 기댔습니다. 모든 걸 아내에게 맡겼습니다. 아내가 당연히 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유능했습니다. 모든 걸 스스로 처리했죠. 일정도 관리하고 서류도 챙기고 사람들도 만나고. 그런데 집에서는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 왜 아내에게만 의지했을까? 남편은 알았습니다. 회사에서 잃어버린 자리를 아내에게서 찾으려 했다는 걸. 아내가 자신을 필요로 하게 만들면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확인하려 했다는 걸. 그게 아내를 얼마나 지치게 했는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를 지치게 한 건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병실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아내 옆에서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아내를 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언제부터 아내를 제대로 보지 않았을까? 아내의 얼굴에는 주름이 생겨 있었습니다. 눈가에, 이마에, 입가에 세월의 흔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 주름 사이사이에는 피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친 삶의 무게가 얼굴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얼굴을 만져봤습니다. 자신도 늙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더 늙어 보였습니다. 왜일까요? 같은 시간을 살았는데 남편은 알았습니다. 아내가 더 많이 짊어졌기 때문이라는 걸. 혼자서 너무 많은 걸 견뎌왔기 때문이라는 걸. 새벽이 됐습니다. 아내가 눈을 떴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눈을 뜨자마자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낯선 천장, 낯선 방, 병원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아 있는 남편을 봤습니다. 일어났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남편은 얼른 물을 따라줬습니다. 아내는 천천히 물을 마셨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병원이지. 당신이 쓰러졌어. 아내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어지러웠던 것, 두통, 그리고 그 후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는 걱정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언제부터 아팠던 거냐는 질문에 아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몸이 아픈 건 며칠 전부터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아픈 건 훨씬 오래전부터였습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며칠 전부터 좀 그랬어요. 왜 말을 안 했어? 아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말했으면 달라졌을까요? 남편이 들어줬을까요? 아니, 들었더라도 이해했을까요? 아내는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안해.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다시 봤습니다.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우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결혼하고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너무 힘들게 했나 봐.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할 수도 긍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남편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의사가 그러는데 스트레스 때문이래. 과로 때문이라고.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당연히 해줄 거라고 생각했어. 당신은 늘 강했으니까. 늘 씩씩했으니까. 무엇이든 척척해냈으니까. 그래서 나는 당신이 지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 남편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내 착각이었어. 당신도 사람인데, 당신도 힘들 수 있는데, 나는 그걸 몰랐어. 아내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남편의 말이 진심인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쓰러져야 남편이 알게 되다니. 이렇게까지 해야 남편이 자신을 봐주다니.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나는 내 자리를 잃었어. 부장이라는 이름도 사라졌고, 내 책상도 없어졌지. 사람들이 나를 찾지 않게 됐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게 된 것 같았어. 남편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신한테 더 의지했나 봐. 하지만 그게 당신을 얼마나 지치게 했는지는 생각하지 못했어. 아내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남편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말에 아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랫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남편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들렸고 멀리서 다른 환자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병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두 사람만의 시간이었습니다. 한참 후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남편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은퇴하고 나서 처음에는 좋았어.
이제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겠다 싶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당신의 아내가 아니라 당신의 간병인이 된 것 같았어요. 아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당신이 부르고, 화장실 가면 전화하고, 밥 먹을 때도, 약 먹을 때도, 잠들 때까지. 나는 쉴 시간이 없었어요.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을 들으려고 한 건 아니야. 그냥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했어요. 내가 힘들다는 걸, 지쳐간다는 걸. 당신이 알아줬으면 했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늦었지만 이제야 알았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렇게 서로를 제대로 본 건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아픔을, 외로움을 이제야 보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잘할게. 남편이 말했습니다. 병원 예약도 내가 하고 약도 내가 챙기고 당신한테만 맡기지 않을 거야. 아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모르겠어. 60년을 살면서 한 번도 안 해본 일들이니까. 하지만 배워야지. 서툴겠지만 천천히 배워볼게. 아내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의 눈은 진지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인 것 같았습니다. 나도 그럼 조금 기다려 볼게요. 아내의 대답에 남편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회를 얻은 것 같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사흘 후 아내는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아내의 짐을 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내가 다 챙겼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남편이 먼저 나섰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남편이 아내에게 앉아 있으라고 하며 자신이 저녁을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놀랐습니다. 남편이 요리를 한다니요. 하지만 말리지 않았습니다.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부엌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냄비 부딪히는 소리, 서랍 여는 소리, 물 끓는 소리, 그리고 남편의 중얼거림. 뭐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투덜거림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나왔습니다. 손에는 밥과 국이 담긴 쟁반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식탁을 봤습니다. 국은 짜 보였고 밥은 좀 질었습니다. 반찬은 시판 반찬을 그냥 담아낸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맛은 잘 모르겠다며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아내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습니다.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맛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맛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마웠습니다. 남편이 애쓴 게 느껴졌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남편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서툴렀습니다. 그릇을 떨어뜨릴 뻔하기도 했죠. 하지만 끝까지 했습니다. 아내는 소파에 앉아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병원 예약을 하려고 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켜고 병원 앱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로그인은 어떻게 하는 건지, 비밀번호는 뭔지. 남편은 당황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아내가 다가왔습니다. 설명해 주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냥 해주는 게 빠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내는 천천히 해보라며 버튼을 알려줬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했습니다. 하지만 엉뚱한 버튼을 눌렀습니다. 피부과 예약 화면이 떴습니다. 정형외과를 예약하려고 했는데 말이죠. 남편은 짜증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 건지. 예전에는 전화 한 통이면 됐는데. 하지만 참았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따라갔습니다. 화면을 하나하나 천천히 읽으면서 30분쯤 걸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 예약을 완료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걸 아내는 매번 했구나. 생각보다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내가 됐냐고 물었고 남편이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에는 작은 성취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내는 웃었습니다. 남편이 해낸 걸 보니 기뻤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롭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후 남편은 빨래를 하려고 했습니다.
세탁기 앞에 섰습니다. 버튼이 너무 많았습니다. 표준, 강력, 울, 섬세. 뭘 선택해야 할까요? 남편은 그냥 아무거나 눌렀습니다. 세탁이 끝나고 빨래를 꺼냈습니다. 흰 셔츠가 분홍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빨간 수건이랑 같이 돌렸던 것입니다. 남편은 망연자실했습니다. 남편이 어떡하냐며 당황했습니다. 아내가 빨래를 받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화가 날 법도 한데 웃었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너무 당황스러워 보여서였습니다. 아내는 괜찮다고 다시 사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미안하다고 자기가 망쳤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다음엔 색깔별로 분류해서 돌리라고 일러줬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하나 배웠습니다. 빨래도 그냥 하는 게 아니구나. 생각해야 할 게 많구나. 장 보러 갈 때도 그랬습니다. 남편은 마트에서 카트를 밀었습니다. 아내가 물건을 고르면 카트에 담았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뒤에서 따라가기만 했는데 이제는 카트를 밀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남편에게는 큰 변화였습니다. 남편이 양파는 어떤 걸 사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양파를 하나 집어 보여주며 단단하고 껍질이 마른 걸로 사야 한다고 알려줬습니다. 남편은 양파를 만져봤습니다. 단단한 게 어떤 건지, 껍질이 마른 게 어떤 건지. 60년을 살면서 처음 배우는 것들이었습니다. 우스웠습니다. 하지만 부끄럽지는 않았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예전에도 산책을 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꼭 잡았습니다. 아내도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이 오늘 달이 밝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하늘을 봤습니다. 정말 달이 밝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달은 늘 있었는데 왜 오늘에야 보이는 걸까요? 아, 그동안 고개를 들 여유가 없었구나. 아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내도 정말 밝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란히 함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달, 두 달. 남편은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병원 예약도 혼자 할 수 있게 됐고 빨래도 색깔을 구분해서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간단한 요리도 할 수 있게 됐죠. 계란 프라이, 라면, 볶음밥. 맛은 여전히 아내만 못했지만 그래도 먹을만 했습니다. 아내의 얼굴에는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예전에 그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무슨 좋은 일 있냐고 요즘 표정이 좋아 보인다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웃으며 그냥 요즘 좀 편해졌다고 대답했습니다. 남편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집안일을 하고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고 가끔은 혼자 산책도 나갔습니다.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권유에 처음에는 귀찮아했지만 막상 해보니 나쁘지 않았습니다. 몸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이 만든 저녁이었습니다. 된장찌개와 제육볶음. 맛은 괜찮았습니다. 아내가 맛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정말이냐고 물었고 아내는 정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기뻤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밥을 해준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처음으로 아내에게 밥을 해준 것 같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살면서 처음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아내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등을 가만히 안았습니다. 남편은 놀랐습니다. 언제 이렇게 스킨십을 해봤던가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내가 고맙다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은 손을 닫고 뒤를 돌아 아내를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안아보는 아내였습니다. 말랐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말랐습니다. 남편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까지 됐을까? 남편이 말했습니다. 자기가 고맙다고, 당신이 참아줘서 고맙다고.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내는 혼자 외출을 했습니다. 친구들과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히 나가는 외출이었습니다. 집을 나서면서도 걱정이 됐습니다. 남편이 괜찮을까? 혼자 밥은 먹을까?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영화를 보고 수다를 떨고 차를 마셨습니다. 친구들은 아내가 예전 같다고 했습니다. 밝아 보인다고, 웃음이 많아졌다고. 아내는 행복했습니다.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게 행복했습니다. 저녁 무렵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보자 웃으며 재미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재미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저녁은 자기가 라면 끓여뒀으니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아내는 고마웠습니다. 밥을 차려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해결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아내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하고 있구나. 늦었지만 그래도 다시 시작하고 있구나. 남편과 아내로, 서로를 돌보는 사람들로,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관계로. 은퇴는 남편 한 사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겪는 일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을 함께 배워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상처받기도 했고 지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걸. 아내는 옆에 누운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도 아내를 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서툴겠지만 그래도 함께 갈 것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부부가 다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랜 세월 각자의 역할에 갇혀 있다가 이제는 그 역할을 벗어나 진짜 서로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서로 의지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한쪽이 무너지도록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를 지탱하되 서로의 무게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래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남편의 은퇴 후 힘들어하는 아내, 혹은 은퇴 후 방황하는 남편, 혹은 그 둘 다. 그런 분들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합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 당신의 감정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조금 늦었어도 변화는 가능하다는 것. 서로에게 솔직해지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지치면 지쳤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상대의 아픔을, 외로움을, 두려움을. 그게 첫걸음입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 함께 나눠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테니까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아내가 쓰러진 지 반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두 사람의 삶은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남편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식탁을 차렸습니다. 토스트를 굽고 계란을 삶았습니다. 서툴지만 나름대로 아침 준비를 했죠. 아내는 그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부엌에서 들리는 남편의 움직임, 커피 향, 토스터기 소리. 편안한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밝은 목소리로 일어났냐며 아침을 먹자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아침마다 어두운 얼굴로 일어나던 사람이 이제는 웃으며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아내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만든 아침을 먹었습니다. 여전히 아내의 솜씨만큼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좋았습니다. 남편은 요리책을 사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글씨가 작아서 돋보기를 쓰고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따라 해봤습니다. 실패도 많았습니다. 국이 너무 짜거나 밥이 타거나 고기가 질기거나.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남편은 다음엔 더 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웃었습니다. 남편의 그런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병원 가는 날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내가 모든 걸 챙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남편이 전날 미리 확인했습니다. 예약 시간, 준비물, 가져갈 서류. 그리고 당일 아침 남편이 먼저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시간이 됐다며 나가자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예전에는 아내 혼자 남편을 데리고 갔는데 이제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남편이 접수를 하고 번호표를 뽑고
진료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약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약 봉투를 잘 챙겼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약을 정리했습니다. 이제는 아내가 챙겨주지 않아도 스스로 약을 먹었습니다. 물론 모든 게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남편은 옛날 습관이 나왔습니다. 무심코 아내를 불렀습니다. 리모컨이 어디 있냐고, 이게 뭐였냐고. 그럴 때마다 남편은 스스로를 멈췄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며 자기가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찾았습니다. 시간이 좀 걸려도 스스로 해결했습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내도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모든 걸 혼자 떠안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부탁할 건 부탁했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영화를 보거나 차를 마시거나 전시회를 갔습니다. 남편은 그런 아내를 응원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남편이 재미있었냐고 뭘 봤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아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식사를 하면서도 각자였습니다. 남편은 텔레비전을 보고 아내는 설거지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함께 했습니다. 식사 후에는 남편이 설거지를 하고 아내는 차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둘이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뭘 했는지, 뭘 봤는지, 누굴 만났는지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 두 사람을 이어줬습니다. 서로의 하루를 공유하는 것, 그게 함께 사는 거였습니다. 남편은 취미를 찾았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찍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산책하면서 꽃을 찍고 하늘을 찍고 거리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찍은 사진을 보며 잘 찍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기뻤습니다. 뭔가를 해냈다는 기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느끼던 것과는 다른 종류의 성취감이었습니다. 더 소박하지만 더 진실한. 어느 주말 두 사람은 여행을 갔습니다. 멀리 가지는 않았습니다. 차로 2시간 거리의 바닷가였습니다. 은퇴하고 처음 가는 여행이었습니다.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손을 잡고 천천히.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갈매기가 울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바다를 봤습니다. 수평선이 보였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 남편이 우리도 저 바다처럼 넓은 시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평온했습니다. 예전처럼 불안해하거나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그렇다고 우리 앞에 시간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이 시간을 잘 써야겠다고 하자 아내는 함께 잘 쓰자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다를 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운전을 하면서 오늘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도 좋았다고 답했습니다. 남편은 자주 이렇게 나가자고, 둘이서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그러자고 답했습니다. 간단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 서로를 아끼는 마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 밤이 됐습니다. 두 사람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이 책을 읽고 아내는 스마트폰을 봤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소중했습니다. 아내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괜찮을 것 같다고.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고.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때로는 참아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은퇴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다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았지만 사실은 제대로 알지 못했던 서로를 이제야 진짜로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힘들었고 때로는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더 많은 문제들이 생길 것입니다. 건강 문제, 경제적 문제, 가족 문제. 하지만 이제는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짊어지는 게 아니라 둘이서 나눠서.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 남편의 은퇴 후 힘들어하는 아내들, 은퇴 후 방황하는 남편들, 그리고 그 가족들.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변화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서로에게 솔직해지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도움이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귀 기울여 주세요. 상대방의 말을, 감정을, 필요를. 오랜 세월 함께 살았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알아가야 합니다. 서로 의지하되 서로를 무너뜨리지 마세요. 기대되 짓누르지 마세요. 사랑하되 소유하지 마세요. 그게 오래 함께하는 비결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새로운 출발입니다. 두 사람이 다시 시작하는 인생입니다. 각자의 역할을 벗어나 그저 한 사람의 남편과 한 사람의 아내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동반자로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서로를 지치게 하며 보낼 수도 있고 서로를 위로하며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 부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늦었지만 다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혹시 비슷한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경험도 들려주세요. 어떻게 극복했는지, 어떤 방법이 도움이 됐는지, 우리 함께 나눠요. 그 이야기들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테니까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 나눠요. 당신의 이야기를, 당신의 아픔을, 그리고 당신의 희망을. 1년이 지났습니다. 아내가 쓰러진 날로부터 꼭 1년이었습니다. 그날을 기억하며 두 사람은 조용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남편이 만든 된장찌개였습니다. 이제는 제법 맛이 괜찮았습니다. 아내가 1년 전 오늘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정말 놀랐다고, 당신이 쓰러졌을 때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자기도 놀랐다고, 자기가 쓰러질 줄은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지나고 나니 웃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 일이 있어서 우리가 바뀐 것 같다고. 아내는 동의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두 사람은 여전히 예전처럼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내는 지쳐가고 남편은 의존하고 그렇게 서로를 힘들게 하면서 아내가 늦게라도 깨달아서 다행이라고 말하자 남편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기가 늦었다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이제는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정말 괜찮았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요즘 남편은 아침 운동을 다닙니다.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공원에서 운동을 하죠.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끼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습니다. 친구도 생겼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돌아오면 남편은 상쾌했습니다. 땀을 흘리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았습니다. 집에만 있을 때와는 달랐습니다.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내는 요즘 그림을 배웁니다. 평생 해보고 싶었던 일이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하는 수채화 강좌를 신청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오전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적극적으로 권했습니다. 남편은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자기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 망설였습니다. 남편 혼자 두고 나가는 게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걱정 말라고, 자기는 이제 혼자도 잘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남편은 이제 혼자서도 잘 지냈습니다. 밥도 먹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했습니다. 아내가 없어도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그림 그리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붓을 들고 물감을 찍어 종이에 색을 입히는 시간.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그림에만 집중하는 시간.
오롯이 자신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그린 그림을 남편에게 보여주면 남편은 진심으로 칭찬했습니다. 잘 그렸다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서툴다고 하자 남편은 아니라고 정말 잘 그렸다고 다시 말했습니다. 남편의 칭찬이 아내를 기쁘게 했습니다. 인정받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균형을 찾았습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한쪽이 의지하면 다른 쪽이 받쳐줬습니다. 하지만 너무 기대지는 않았습니다. 각자 설 수 있을 만큼은 스스로 섰습니다. 어느 날 딸이 전화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기뻤습니다. 딸을 보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딸이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안 분위기가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뭔가 밝아 보였습니다. 예전처럼 무거운 공기가 아니었습니다. 식사 준비는 남편과 아내가 함께 했습니다. 남편이 국을 끓이고 아내가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딸은 놀라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아버지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딸이 언제부터 요리하셨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담담하게 요즘 배우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딸은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는 웃고 있었습니다. 예전과 다른 웃음이었습니다. 더 편안하고 더 밝은 웃음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딸은 두 사람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대화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니만 말하고 아버지는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둘 다 말하고 둘 다 들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두 분 뭔가 달라지셨다고. 남편이 무엇이 달라졌냐고 묻자 딸은 그냥 좋아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딸의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부모님이 좋아 보였습니다. 예전처럼 지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딸이 돌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딸이 가고 난 후 남편이 딸아이가 우리 보고 좋아 보인다고 했다며 말했습니다. 아내도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남편이 정말 좋아진 것 같다고, 우리가 좋아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좋아졌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만큼. 밤이 됐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소중했습니다. 힘들게 얻은 평범함이었으니까요. 아내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은퇴가 무엇인지, 함께 늙는다는 게 무엇인지, 서로를 배려한다는 게 무엇인지. 은퇴는 남편 한 사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맞이하는 새로운 장이었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쌓인 습관을 깨고 새로운 방식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힘들었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습니다. 남편도 생각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둔다고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직함이 없어도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일상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압니다. 서로 의지하는 건 좋지만 서로를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것을, 사랑한다는 건 상대방의 무게를 존중한다는 것을, 함께 산다는 건 각자의 공간을 허락한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삶은 계속됩니다. 앞으로도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문제들이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힘드신가요? 남편의 은퇴 후 지쳐가고 있나요? 혹은 은퇴 후 방황하고 있나요?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변화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서로에게 솔직해지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도움이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그리고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상대방의 목소리를. 은퇴 후의 삶은 새로운 출발입니다. 각자의 역할을 벗어나 그저 한 사람의 남편과 한 사람의 아내로 다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동반자로 함께 걸어가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서로를 지치게 하며 보낼 수도 있고 서로를 위로하며 보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어떻게 극복했는지, 무엇이 도움이 됐는지, 우리 함께 나눠요. 그 이야기들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테니까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 나눠요. 당신의 이야기를, 당신의 희망을. 이 이야기 속 부부처럼 여러분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서로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가세요. 그 한 걸음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함께 걷는 길은 혼자 가는 길보다 느립니다. 하지만 더 따뜻합니다. 서로를 의지하며, 서로를 존중하며, 천천히 함께 가세요. 그게 함께 늙어가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지쳐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 변화는 가능하다는 것, 희망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했다고, 늦었지만 다시 시작했다고, 그리고 지금은 괜찮다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함께 나눠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